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SK 대 LG 배터리 소송 2라운드 SK 승리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배터리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코팅 분리막과 양극재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2월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기에 놓였던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번 판결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목요일에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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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지수도 좀 시원하게 올라줬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앞으로 이제 4분기 그리고 2분기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미영님 소매에 날개가 달렸어요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쫄보님과 함께 돌멩이님, 윤나리라님, 우리 PD님 FD 잘생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 앞에 이야기를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네요. 소개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도굴협회 또 오랜 만에 오셨네요. 자, 오늘 노자성님까지 인사 나누고요. 오늘 야인스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의 이 배터리 분쟁이 정말 계속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잖아요. 영업비밀 침해와 또 특허 침해에 대한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ITC에서는 이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거의 LG, SK 그 배터리 분쟁이 이제 막바지까지 거의 온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오늘 이제 발표가 난 게 그 특허 침해 분쟁에서 미국 ITC가 SK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네. 지금 2019년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시를 했던 게 거의 이제 2년 만에 오늘 이제 예비 판결이 난 거예요. 예비 판결이 났는데 예비 판결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최종 판결이나 본 판결이 또 뒤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본 판결이 이제 8월 2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특허 침해 분쟁이 이제 SK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SK는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만 몰랐을지도 모르겠는데 특허 침해 소송이 이 국내에서도 한번 예전에 붙었어요. 예, 2011년도에 이제 LG가 또 SK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네. 졌어요. LG가. 10년 전에 한번 졌던 기록이 기억이 있구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네. 그래서 그 1심에서 LG가 지고 2심에서도 LG가 지고 대법원 판결 앞두고 합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 침해 쪽은 결국 그때도 네. 10년 전에도 SK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특허 침해 분쟁 요거는 글쎄 이제 국내 판결도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분쟁이 이게 조금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한 2달 전에 이게 뭐 LG가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 그쵸. 근데 이번에 또 뭐 SK 이겼다라는 거는 뭐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지난번에 2달 전에 했던 게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침해. 네. 그거에 하나에서 거기서 LG가 압승을 했죠. 그렇죠. 거기서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을 10년 동안 가동 중지를 시켰어요. 끝났어요, 게임. 거기서 끝났어요. 이거 특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미 가동 중단, 공장 10년 가동 중단을 딱 그냥 묶어놨기 때문에 오늘 LG화학이 졌으면 LG화학 주가도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졌어요. 네. 예, SK는 올랐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생각보다 훨씬 특허 침해 소송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걸 아. 우리가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요거 외에 이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오늘 SK가 이제 일단 뭐 승리를 해놨는데 어쨌거나 둘 다 지는 것보다는 SK 입장으로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는 지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께서는 오늘 이 ITC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SK 이노냐 LG 화학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LG 화학을 좀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SK 이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ITC 소송이 이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승소를 들어줬기 때문에 특허권에서 만약에 그것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궁지에 몰린 SK 이노베이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보존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네. LG 화학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치를 충분히 보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이 실제로 이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을 하겠다. 근데 특허권에 관해서는 무효다라고 지금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이게 네. 어떤 말이냐면은 앞서서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이 이미 이제 10년간의 그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그 얘기했던 그 1차 판결 이후에 지금 이 조건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10년 동안 판매를 하지 못했던 원인이 영업비밀 침해라는 것이 결국은 LG 화학에 있던 그 기술 인력들을 빼내서 네.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특허권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 따라서 특허권 침해가 있다라고 LG가 이제 소송을 두 번째로 넣었는데 네. 이 부분들에서 특허 자체는 SK께 따로 독자적인 거다라고 이제 지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LG 화학의 인력이 나간 거는 인정을 하겠다. 근데 이후에 그래서 이 관련된 10년간의 그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다시 여기서 지금 근데 특허권은 인정해 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기술력 자체를 인정했다라고 SK 이노 측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네. LG 화학 입장에서는 마음이 별로 씀씀이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쓴 어떤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가라는 것이 이제 결국엔 어떤 그 단기적인 이슈와 시장에 따라서 또 급등락을 연출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의 그 승소가 사실은 궁지에 몰려서 배수진을 쳤던 SK 이노에게는 긍정적이었을 영향은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예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의 좀 진행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 이 둘 사이에 이 소송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허권 침해 소송의 예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 판결이 지금 이제 최종 결정일이 남아 있는데 요게 8월 2일이에요. 네. 예, 그러면 아직도 한 3, 4개월, 4개월 이상 지금 남았다는 얘기죠. 8월 2일 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가 지금 이겨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SK 조지아 공장을 10년 동안을 그냥 가동 못하게 묶어놓았죠. 자, 요거를 SK 그 이노베이션 공장 가동 여부 네. 마지막에 이제 최종 판결로서 10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지금 공장 가동 중단을 묶어서 놨는데 요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거부권이 지금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 최종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0일이니까 4월 11일까지 이제 한 10일 남았어요. 그 안에 이제 언제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그냥 오케이 가동 중단시켜 할 거냐. 이제 그게 지금 한 10일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바이든이 생사 여탈권을 지금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 10일 동안에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은 LG 화학 손을 들어주고 또 특허권 침해 소송은 SK의 손을 들어주고 이 친구들이 1대1 만들어 놨 1대1을 만들어 놔놓고 합의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와요. 정치적인 문제고 또 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미국 사람들 입장은 뭐겠어요? 바이든의 입장은 우리나라 이게 SK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은 고용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지아주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게 되고 네. 또 공장도 아무래도 그 전기차 피해가 많지 이익이 될 만한 건 없거든요. 미국의 최선의 입장은 둘 다 화해예요. 조지아 공장도 살리는 거예요. 네. 예.
그냥 다운시켜 놔놓고 그 뭐 미국에 이익 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뭐가 이뻐서 우리나라에 누가 SK가 더 이쁘나 LG가 더 이쁘나 이거 고민하고 있겠어요? 조지아주 주민들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1대1을 만들어 놔놓고 양사 합의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뭐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또 이러한 오늘의 이 예비 판결이 앞으로 바이든의 거부권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오늘도 예비 판결이기 때문에 이 두 양사 간의 배터리 소송에서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장기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지금 판결이 지금 예비 판결이 왜 이제 SK이노 쪽에 지금 많이 기울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많은 어떤 그 의결권이라든가 이제 판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로비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로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그만큼의 어떤 그 시장성에 대한 그 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 화학의 손을 들어주고 정말 10년치의 그 물량을 차단을 하는 순간에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그 부족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전에 테슬라라든가 이런 어떤 대표적으로 전기차 업체를 했던 회사들이 그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여기에 매출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다 보니까 작년 2분기 때 역대 최고의 실적이 또 나왔었다, 이런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기존의 완성차들, 내연기관 차들을 만들었던 업체들마저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 뛰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LG 화학이 당장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파이는 정해져 있고 증설을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연중에 완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 당장 완성차 기업, 내연차 기관들을 했던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배터리를 더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앞으로의 그 10년 동안이 기간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030년도까지의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들 계속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완성차들, 특히 내연차 기관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책적 지원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시장을 만들었을 때 차기 정부로 또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 여파가 커지다 보니까 네. LG 화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간의 압도적인 1위를 달려왔던 그 타이틀 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틀 지키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K이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묶여 있는 곳에 그 족쇄만 풀면 내가 어떻게든 날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심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그 전망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 판결이 예비 판결이 나온 것도 순수하게 어떤 실질적인 그 여파보다도 ITC의 판결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 현지 시장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제 굳이 누가 네. 지고 이기고를 보기보다는 지금은 정제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그 소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을 고르더라도 사실은 뭐 꽃놀이패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배터리 소송에 대한 내용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의 대규모 부양책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인프라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SK이노베이션, ITC 소송 결과에 더해서 이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서 아마 10%까지 그렇게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LG화학도 그래서 하락하지 않고 좀 기다려줬고 2차 전지 종목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였거든요. 자, FA님, 이 바이든의 일단 전기차 관련된 투자 계획 어떤 내용들 담겨 있나요? 우선은 이제 지금 2조, 그러니까 기존의 4조 패키지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1조 9천 불 정도의 그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됐었고 네. 이제 두 번째 플랜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세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조 2,500억 불 정도 되는 이 규모 중에서 이제 전기차 쪽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4천억 불까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4천억 불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충전소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지원금이 지금 1,740억 불 정도 이렇게 뭐 1,700불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전기차 섹터들이 그간에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맞아요. 이전에는 수소차만 떴었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전기차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를 지금 이제 듀 데이트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전역에 이제 약 50만 개의 신규 충전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인프라 계획 확충에서의 도로 확충, 항만 시설 확보 같은 이런 어떤 내수 경제 확보와 더불어서의 어떤 자동차 시장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의 그 혁신을 조금 가속화하려는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초기의 어떤 강력한 효과들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지금 완성차 부분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많은 자동차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R&D라든가 반도체 부분에서의 지원들도 마찬가지로 부과를 한 상태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곳이 사실 중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사실 테슬라라는 그 대표적인 업체가 미국에 있다 뿐이지만 사실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된 거는 중국 시장이 더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을 오히려 중국에게 뺏기게 생겼다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수 경제를 살려면 다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원책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지원책들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로 매출이 되는 것이 사실 대다수가 반도체라는 2차 전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의 그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실적주로서의 그 전환을 보실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FA님께서 이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동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전기차 인프라 투자의 좀 포인트, 핵심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이라면은 이번에 이제 뭐 2조 달러 넘는다, 3조 달러까지 뭐 될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1,740억 달러를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네. 1,740억.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정도 되는데 반도체 부분을 500억 달러예요. 근데 이제 보통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제 도로, 항만 이런 그 인프라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게 1,100억 달러예요. 1,150억 달러인가 그래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전기차 쪽에 비중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 FA께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만큼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반도체보다도 도로, 항만, 뭐 이런 쪽보다도 더 많이 지금 그 자금을 이제 붓는 이유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의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을 미국산 전기차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게 뭐 무엇보다도 제일 크겠고 네. 또 두 번째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죠.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두 가지 뭐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설비 쪽에서 충전 설비 확충 쪽인데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죠. 50만 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부럽네요. 우리나라 이렇게 2025년까지 뭐 3,000개인가 5,000개 만들겠다 이렇게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규모가 확실히 달라요. 뭐 네. 클래스가 좀 다르네요. 50만 개 이상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좀 이러한 이슈들에 힘입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동반해서 좀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좀 주춤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전기차, 뭐 태양광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 여전히 지금 뭐 산업의 발전은 뭐 지속적으로 될 테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큰 사이클로 놓고 보면은 이제 산업의 성장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피크가 분명히 LG화학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에 다 정리하고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미 그 전기차, 태양광 이쪽 관련되는 종목들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하는 시점, 직전 한 달, 직후 한 달, 하여튼 그 전후로 해서 1차적으로 랠리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친환경 관련되는 종목들이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 그러면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이거든요. 1월 달 맞아요. 정도 작년 12월 이렇게 조정으로 본다 그러면 3, 4개월 정도 지금 조정권인데 앞으로 흐름도 이제 정고점 가면은 또 매물 맞고 빠지고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이런 그 섹터는 이벤트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오르는 단기 급등도 있겠지만 이런 네.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한 번 세게 올리고 또 한 3개월, 6개월 또 쉬어가고 사람 지치게 만들고 아 이제 전기차 안 돼, 나 이제 안 할 거야 하면은 또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더 이제 그 조정 기간이 좀 빨라지려 그러면은 네.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강력한 상승이죠. 3,300 간다든지 3,500 간다든지 이러면은 지수가 다시 가면 또 한번 함께. 또 한 번 네. 전기차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다시 상승할까요? 상승합니다. 일단은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폭스바겐이 이제 사실은 자립 선언을 했었는데 이 폭스바겐의 원래는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던 업체가 SK 이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전에 3월에 마찬가지 1차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LG가 압승을 해버리면서 여기에 이제 폭스바겐이 에이 안 되겠다 우리 자리 빼버리자 이렇게 된 상황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장성 자체가 내연차들도 결국은 배터리를 키워 나오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업체라든가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것은 국내에 돌아다니는 차뿐만도 아니고 전 네. 세계적으로 내연 지원차에 대한 의존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그 시간을 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그 실적에 따른 그 주가의 견인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전기차 섹터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서서 박동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발적인 어떤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엔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속도는 굉장히 둔감하지만은 조금 우상향의 어떤 차트들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기차 관련해서 최고의 수혜 섹터라든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FA님부터 택픽 종목 하나씩만 딱딱딱 정리해 주세요. 뭐 일단 3대장들은 한 번 더 눈을 아. 보셔야겠죠. 근데 네. 이제 SK이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강세가 좀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주가와 실적 대비해서 좀 계율이 낮은 어떤 LG화학이나 아니면 SDI를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소재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장비주 쪽을 좀 말씀드린다면 천보, 뭐 대보마그네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배터리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소재,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었는데 이제 또 전해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서 말씀드린다면 SKC나 뭐 고려아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동기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쪽은 뭐 3대장 이 종목들이 안 움직이면은 네. 뒤에서 그 부품주들이 소재주들이 움직여봐야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삼성 SDI라든지 그 LG화학 이제 이런 종목들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부품 쪽 소재 쪽은 뭐 그 포스코 케미칼이 확실하게 대장주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요거 외에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0만 원대 저점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이제 소송 요 문제도 있지만 그 공장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을 다운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폐공장으로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가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봐도 좀, 될까요? 예, 좀 적극적으로 매수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소송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고요. 그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앞으로 향후 전망들, 또 탑픽 종목들까지 꼽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는 힘이 강한 모습입니다.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또 오늘도 1%대 상승 보여주면서 강한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현재 0.27% 상승, S&P 500도 0.7%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1.3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지표 살펴볼까요? 미국의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총 71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추정치였던 67만 5천 건을 상회한 수치인데요. 지난주에 68만 건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70만 건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70만 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신에 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존슨앤존슨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공장에서 제조 혼합 과정 중에 사고로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 볼티모어 공장에서 백신 혼합 과정 중에 품질 기준 미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업체가 일정 내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약 91%로 나타났다는 또 새로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또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한 시험에서는 백신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면서 현지에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력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전체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2조 달러, 하나로 약 2,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고요.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늘 첫 번째 국무회의는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 통과를 촉진하기 위한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현재 좀 주요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로 가보도록 할까요? 현재 다우에서는 세일즈포스닷컴이 1.8% 정도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1%대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53% 상승하면서 23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 넘는 상승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P로 가보도록 할까요? S&P 500에서 지금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종목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현재 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호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마라톤 오일도 6%대 상승세, 대부분 지금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컴도 지금은 현재 3%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듀오듀오 현재 8%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디즈도 5%대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5%대 급등입니다. 나스닥 종목들 지금 대부분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이두가 3%대, 페이팔 홀딩스와 또 KLA도 모두 3% 정도 상승입니다. 옥타도 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